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영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영국이 지금 그 브렉시트가 뭐 노 브렉시트로 가냐 어쩌냐 해가지고 막 되게 또 불안정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의회에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했습니다. 네. 얘네들이 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실갱이하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세계 경제 위기를 당길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경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영국이 금융시장 중심에 가지고 뭐 돈이 다 있냐? 이미 다 영국은 그 맥락만 있고요. 결국 다 미국으로 다 넘어온 지 오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교역량을 줄여야 되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브렉시트라는 건 기계장치의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장치의 기계로 이건 도저히 못 만든다 그러면 자동차가 쓰는 거예요. 근데 브렉시트라는 건 뭐죠? 야, 우리 연기하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세계 경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자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더 세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만약에 주가만 지금부터 20% 폭락해 보세요. 힘 못 쓰죠. 힘 못 씁니다. 주가 환율이 지금부터 한 2, 300 올라보세요. 힘 하나 못 씁니다. 완전 자본에 손 들어요. 그런 것처럼 자본이 영국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강하고 자본이 전 세계 경제를 결국 끌고 가기 때문에요. 사람이 하는 문제는 자본이 충분히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유튜브들은 뭐 바젤3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폭락인데 폭락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안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문제가 되면 바꾸면 되는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응? 이 부품이 아닌 데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응? 언제까지 그렇게 종말론을 예칠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의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영국이 EU가 합쳐져서 EU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영국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예, 지들이 더 손해예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해적 시대로 영국이 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퇴를 한 이유가 네. 이제 결국은 뭐 유럽연합의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라들의 빈부의 격차, 뭐 그리고 경제 정책의 네. 차이,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 위험에서 먼저 탈출한 것이다. 영국이 아주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사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뭐 네. 보는 관점이 다 다양하니까 영국이 그 패권을 잃은 건 네. 이미 1차 세계대전부터 패권을 잃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세계사의 강자로 나타났던 것은 결국 산업혁명이거든요. 산업혁명은 석유, 증기기관차였고 그게 면방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면방의 세계사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스마르크가 나오죠.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진짜 이 잡다한 민족들 하나로 합쳐서 철혈 정책이 나오죠. 네. 철혈 정책이 뭐냐면 철입니다. 실제로 철. 그 다음에 혈, 피, 싸움을 해서 다 통합시켜버리는 그 정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미 1900년도부터 독일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뭐 잠수함부터 기계, 자동차가 네. 미국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이미 메이지 유신을 거친 일본이 1900년 초에 면방산업을 전국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세계사 수출에 생사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커나가니까 독일하고 시비 걸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려면 대영제국 얘기 좀 하죠. 대영제국이라고 하죠. 영국의 파운드와 우리나라 한국의 원화다 그러면 KRW입니다. 코리아 원. 엔화다, JPY, 재팬 옌 이러거든요. 영국 뭐냐면 GBP입니다. Great British Pound예요. 웃기는 거죠. 해적질하다가 그 산업혁명을 석탄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걸 못 잊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다 놓은 다음에 지금은 영국이 제조업이 강자가 있냐? 없어요. 그렇죠. 영국에 사실 자기 자체 본연의 것이 없죠. 없습니다. 영국은. 그나마 있는 자동차도 다 팔렸고요. 그나마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 암이라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IP 업체인데 ARM입니다. 그 업체가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도 소프트뱅크의 선장회장이 사버렸어요. 그리고 본사도 미국으로 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내세울 것은 없고 예전에 영국이 원래 금융으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국이 처음에 산업혁명에서 돈 번 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고리대금 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 실제로 로스차일드나 그런 메디치 가문들이 다 영국을 기반으로 금융업을 했고요. 네. 그 금융업이 현재는 문제는 달러로 오면서 뉴욕으로 와버린 게 문제거든요. 아, 그 이전을 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더 큰 나라인데. 그렇죠. 시장 자체가 크니까. 네. 영국에서 굳이 있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ECB가 또 독립하면서 ECB라는 강력한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이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유럽의 또 다른 커다란 ECB, 유럽 중앙은행이 생겨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빨리 니들 브렉시트 해라. 계속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기에는 분리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로 하면 더 상당히 그렇죠. 피곤하니까. 네. 무역 협상도 EU하고 하니까 찢어놓으면 더 편하거든요. 여기 유로존, 유로화 사용하는 나라 따로, 영국 따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관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억울한 게 그런 게 있겠죠. 뭐냐면 EU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령 일본 가서 내가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못 합니다. 취업 비자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영국은 유로존을 쓰는 EU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뭐 루마니아에 있는 친구가 기차 타고 와서 여기서 취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동일하죠. 미국의 백인들이 옛날에 GM 자동차에서 월급만 받아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가만히 보니까 일본산 차, 그 다음에 전부 히스패닉, 저 중남미에서 온 애들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아내자. 근데 그건 멕시코가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GM이 인건 비싸니까 멕시코 간 거고 넘어간 거거든요.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업화돼 버린 건데, 영국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는 거죠.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알바니아 사람도 받고 여기도 받고 자기네 공장을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해야죠. 이제 자극 감정을 그렇죠. 이용해서.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정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그러니까 만약에 잘한 선택이다 그러면 쥐들 엊그제만 해도 10월 말까지 우린 무조건 나가겠다 하다가 꼬리 내리고 다시 3개월 연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평생 연장만 하다가 말할 거라고 봅니다. 그 유럽이 이제 사실 그 유로 자체도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 통화로도 뭐 기대를 받았던 적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지난쯤에 출범했을 때.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졌고 네. 패권에서 졌고. 어쨌든 유럽 자체도 지금 뭐 되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이제 그렇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독일이 이번에 500억 유로를 뭐 경기 부양에 쓰겠다. 그걸로 더 이상 더 쓰겠다. 이런 발표를 할 정도로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근원이 뭡니까? 어려운 이유가. 유럽도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일단 높습니다. 대외 의존, 특히 독일, 이제 유로존의 핵심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 대외 의존도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독일은 중국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독일 기업들은 중국 사람들 다 메리테스 벤츠 같은 경우 일대주주가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요? 네. 중국이 다 인수하고 웬만한 기업이 중국이 다 M&A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 독일은 다 중국이 다 기술 이전하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싸워버리니까 여기도 타격이 있는 거죠. 왜? 중국이 덜 쓰니까. 한국하고 동일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인데 네. 고객이 힘들어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죠. 인구 감소, 고령화. 독일도. 유럽 전체가. 유럽 전체가. 예,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먼저 시작한 데가 일본보다 유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령화, 저출산은 유럽, 일본 넘어서 한국으로 오는 건데 이게 경제 발전의 순서거든요. 미국만은 예외인 거예요. 계속 이민자를 받아서 끊임없이 정책을 하고 이민자 안 받아도 남미에서 맨날 넘어가잖아요. 불법 그렇죠. 체류. 스페인 예. 뭐 아래쪽에서 저 스페인란다. 멕시코 쪽에서.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보면 이동통신업체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버라이전, AT&T 뭐 몇 개 있습니다. 4개가 네. 있습니다. 옛날 AT&T를 4개를 쪼갠 거죠. 네. 근데 이들 주가가 최근에 2년 동안 오르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 멕시코 장벽 세워가지고 못 넘어오니까 더 이상 수요자가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네. 예, 신규 수요가 안 생기니까. 그렇죠. 장벽에서 하루에 수천 명씩 넘어오면 걔네들이 미국산 휴대전화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 그렇죠. 처리자가 뭐고 간에. 근데 이게 지금 2년째 막혀 있으니 버라이즌이나 AT&T가 배당은 많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자를 받는데
임 대표님 미국이 이민자 받을 때 아무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재산 있고 그렇죠. 돈 있고 많이 배우고 뭐 까다롭잖아요. 이게. 자기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이공계는 다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뭐 하냐면 한국에서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미국 가면 바로 또 거기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은 신용사회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수가 줄어드는 거죠. 인구가 주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고 그럴수록 독일 같은 나라는 대외 의존도에 더 목숨 거는 거죠. 수출.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전기지하고 기술 다 옮겨주고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인더스트리 4.0이 6.0이 나온 게 스마트 공장이 이게 다 독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중국에 이전하니까 중국 놈들이 다 베끼는 거예요. 뭐 뒤집어가지고 다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국에 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경쟁자가 돼버리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거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기본 정착이 독일에서 그것도 중국이 하도 베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러니까 유럽이 당연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인구가 주느니 내수 자체가 줄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